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한동안 좀 더워가지고 저 영상 만들기 힘들어서 못했고요. 이제 저희도 지금 다 끝나서 이제 앞으로 좀 가능하면 늦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 C 언어나 C++ 일단 보통 C++를 많이 쓰니까 C++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TCP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 학습하실 때 좀 사용할 만한 자료를 예전에 제가 만든 게 있어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통 소켓 프로그래밍 배우실 때 아마 제 시험에는 더미 에코 서버 에코 서버 클라이언트 만들어서 에코로 통신하는 걸 만드실 거고요. 두 분 아마 그 다음에는 대부분 아마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클라이언트를 접속하는 걸 만드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바이너리 데이터 주고받고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드실 거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프로그램은 에코 정도는 아신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패킷이라는 데이터를 서로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보여드릴 만들어서 그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보면 이 프로그램은 일단 이 계산기 프로그램입니다.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두 개의 숫자에 대한 어떤 계산을 요청하면 서버가 그것을 계산해서 계산 값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또 데이터, 세 개의 숫자에 대한 계산을 알려달라면 또 서버는 그것도 계산해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두 개의 숫자를 연산할 때는 이 데이터를 보내고 세 개의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렇게 약간 사실 두 개, 세 개 조금 큰 의미 없는 건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패킷 아이디라는 걸 통해서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구분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요청이 많아지면 그 요청에 대한 보드 데이터를 만드시고 패킷 아이디를 정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여기 보면 이게 패킷 아이디고요. 패킷 아이디가 보면 21번이 두 개의 데이터를 계산해달라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22번은 패킷 아이디 22번은 세 개의 숫자를 계산해달라고 보내는 거고, 그리고 이 31번은 이건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OP라는 게 이제 연산 교인데요. 여기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OP에 만약 값이 1이면 이건 빼기다. N1에서 N2를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로 가보시면 이 코드는 아마 에코서버 일단 학습 그러니까 이 코드는 최소한 에코서버 정도는 무조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C++의 포인트 계산, 포인트 사용 방법 그것도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바로 알려드릴 건데 패킷 데이터를 분석할 때 포인트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아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뭐 에코서버 보시면 아마 평범한 코드죠. 동일하죠 보면 바인드 리슨하고 서버 소켓 만들어서 리슨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엑섹트 안 들어오셔서 접속이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하면 여기서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다시 안에 끊으실 때까지 리시브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리고 이 서버의 코드 중에 뭐좀 눈게 볼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리시브를 해서 와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면 그 데이터를 한 번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데이터가 모두 다 처리될 때까지 이렇게 화해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소켓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체계에는 잘 없는 코드죠. 그러니까 제가 소켓 프로그래밍 체계에 있는 코드는 사실 그 코드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에서는 뭐 어떤 의미로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패킷을 보내면 서버는 그 패킷 리시브로 한 번의 패킷만 받는다. 그렇게 부분 만들어져 있거든요 보면. 근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죠 보면. 그러니까 TCP라는 것은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리시브라는 이 함수는 소켓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들고 오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때 그 버퍼에 쌓인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읽어 옵니다 보면.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서버에서 리시브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서 샌드 함수로 빠르게 두 번의 데이터를 보냈으면 그 두 개의 데이터가 이미 버퍼에 쌓여 있겠죠 이게. 소켓 버퍼에 쌓여 있겠죠.
그래서 리시브를 들어오면 한 번에 그 두 개가 다 읽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 번만 딱 처리해버리면, 보통 책에는 한 번만 처리하죠. 리시브 한 번에서 그냥 그 처리 끝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은 데이터를 다 처리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코드에도 코드를 좀 간결하기 위해서 좀 빠진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서버도 한 번에 데이터 받을 수 있는 그 패킷의 크기가 한정적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주 큰 패킷을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보내게 됐을 때,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걸로 그 패킷을 쪼개서 하나가 너무 큰 거니까 그거를 적당한 크기로 쪼개서 보낼 수도 있고요, 보면. 그러면 한 번에 리시브 했을 때 그 데이터 자체를 못 하겠죠. 혹은 클라이언트에서 되게 큰 거를 보내는데 한 번에 큰 거를 보냈어요. 근데 그 크기가 이 버퍼보다 크다 말이에요. 이럴 때는 한 번에 못 읽어드리죠. 버퍼를 두 번의 리시브를 해야 완벽한 데이터가 다 읽어지고 있죠. 그래서 온전한 패키지 다 오지 못했을 때 처리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빠져 있고요. 예. 근데 보통 그런 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보면. 그래서 그건 빠져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온전한 패킷을 제대로만 보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리시브 할 때 받았던 모든 패킷을 다 처리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게 리시브로 온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보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어떤 크기인지를 여기서 알아야지 그걸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처리하겠죠, 보면. 그래서 우리는 패킷에 보면 이 패킷 헤드라는 걸 붙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패킷의 헤드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 그렇죠, 패킷이라 할게요. 그거에 대한, 이 패킷 헤드는 그거에 대한 속성값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실제 데이터는 이제 보통 우리 패킷의 보디라고 부르는데, 보디에 이제 이런 실제 데이터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클라이언트는 보낼 때 이 헤드와 보디를 붙인 데이터를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와 또 이거 붙일 수도 있겠죠. 이것도 보디 데이터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헤더에서 이 부분은 토탈 사이즈는 뭐냐면 헤드와 이 보디가 합치진 크기가 되고요. 아이디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 타입을 보내는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건지, 세 개의 숫자. 그래서 이 아이디에 따라서 서버에서는 그 보디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분석하든지 이렇게 분석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보면.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예비용으로 1바이트짜리 그냥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뭐 어떤 이유로 사용할 수 있겠죠, 보면. 그래서 헤드는 우리가 5바이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보디야. 예. 그리고 또 참고로 이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저희가 구조체가 보면 패딩이라는 걸 대거든요. 구조체 정렬을 위해서. 예. 그래서 정렬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패킷 헤드의 사이즈는 이거 보시면 5바이트가 되겠죠. 2바이트, 2바이트, 1바이트니까. 근데 사이즈 오브를 해보시면 2바이트, 5바이트가 안 나오고 그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그건 패딩이라는 게 붙여서 그렇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정확한 크기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지 이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서버에서는 이렇게 1바이트 정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패딩이 안 붙게. 그래서 어떤 구조체를 선언하고 그 구조체가 패딩 데이터가 안 들어가게 하려면 이렇게 프로그램 100 푸시 1이라서 그러니까 이 말은 1바이트 정리를 해라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군요. 이 사이에 구조체를 정리를 하시면 이 구조체들은 패딩이 붙지 않고 실제 데이터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면 이 서버에서는 리시브 함수를 호출해서 받은 데이터가 처리했을 때가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처리할 때 첫 번째 받은 헤더 사이즈를 부족한다. 그러니까 헤더보다 커야지만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겠죠. 이것보다 더 작으면 데이터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헤더보다 이 받은 데이터가 헤더보다 클 때 이 안에 들어가고, 그거 이렇게 포인트로 헤더 구조체 포인트로 이게 행변해서 헤드를 통해서 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이렇게 이 변수로 접근해서 어떤 건지 알아냅니다, 보면.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 받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패킷 하나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패킷을 하나 처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처리했으면 사이즈를 줄여줘야 되겠죠, 보면. 그래야지 받은 데이터를 다 처리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걸 안 줄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버퍼에 위치도 옮겨가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한 번 처리했고 데이터가 막 커서 한 번 더 처리했을 때는 처음부터 읽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다 읽어난 그 다음부터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드 포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패킷 프로세서, 이 패킷 프로세서가 클라이언트가 보낸 패킷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 보내는 응답 패킷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헤드에 해당되고 이 부분이 보디에 해당되죠. 저기 이겁니다, 이거. 예. 이게 지금 헤드를 상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되죠, 보면. 그리고 사실 이 앞에서 한번 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또 헤더를 읽어드려서 이제 패킷의 헤더의 아이디를 알면 이게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보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이디 여기 이 부분이고 우리가 아이디를 정해 주죠. 21, 22, 31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22번, 21, 뭐 21번이죠. 예, 21번이면 이거는 이제 보디가 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뭐 잘못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 이상은 이 데이터가 딱 들어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디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이 구조체로 다시 포인트 접근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게 N1과 OP1, N2 값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단계를 거치면. 그래서 그에 대한 계산해서 답변 넘에다가 답변 값을, 계산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 코드를 받으신 분이 이 코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계산기가 제대로 동작되게 한번 이 부분은 좀 수정을 좀 더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서버를 실행하면 이렇게 놓으시고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서버 머신이니까 지금 000으로 했고요. 그냥 로컬 호스트 포트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다른 머신에서 실행하시다면 요거를 체크를 풀어주시고요. 이 서버 주소는 그 해당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된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예, 접속을 하면 접속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2개짜리 계산기입니다. 요청하면 예, 답변 옵니다. 근데 1이라고 나오죠, 보면. 예, 이건 아까 저희가 다 안 만들어져서 그렇죠. 그 다음에 2개의 계산자리. 예, 1, 2, 예, 3 요청하면 예, 요거는 2 넣어줘. 이게 아니죠, 이거. 이거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 있는 값이 제대로 나오고요. 사실 여기 있는 값이 제대로 나왔는데 이 부분 지금 제가 구현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혹시. 그래서 인폼 프로그램 좀 아시면 이거 뭐 이 부분도 고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소켓 프로그램 학습하실 때 일단은 제 생각에는 C샵의 인폼 프로그램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켓 프로그램 학습할 때는 좀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만드시려고 하시면 클라이언트를 GUI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GUI를 C++로 만드시면 되게 힘듭니다. 간단한 GUI도 상당히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라이언트는 C샵으로 만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인폼으로 만드시면 되고, 이 C샵 인폼 이 프로그램 만드는 거 지금 제 유튜브에 보면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해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C샵이나 C++나 이 두 개의 프로그램 각각 언어가 다르지만 서로 바이너리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사실 언어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보면. 다만 엔디아는 좀 중요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서버는 빅 엔디안을 읽어드리고 클라이언트는 리틀 엔디안으로 본다. 이러면 두 개가 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때 엔디안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아마 서버 프로그램은 대부분 윈도우 아니면 리눅스, 즉 인텔 CPU 계열에서 X86 계열에서 실행하실 거예요, 아마. 그럼 그거는 무조건 리틀 엔디안이거든요, 보면. 일반 기본적으로. 그리고 C샵 같은 경우에는 OS와 상관없이 C샵은 가상 머신 위에 돌아가기 때문에 C샵은 기본적으로 리틀 엔디안입니다. 그래서 C++로 인텔 계열 CPU에서 들어오는 C++ 프로그램과 C샵 프로그램은 서로 간에 데이터가 인코딩 방식이 리틀 엔디안이기 때문에 뭐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 그건 크게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하셔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이라도 일단 서버를 수정해서 제대로 놓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그것도 되면 윈샵 윈폼 좀 공부를 해서 이 부분도 올바른 데이터가 나오게 또 그렇게 한번 바꿔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서버 프로그램 좀 설명하면, 이 서버 프로그램은 계산기 프로그램이고요. 계산기 프로그램인데 두 개의 숫자를 계산, 세 개의 숫자를 계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바이너리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돼 있고, 바이너리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요청 자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복수개, 즉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어떤 크기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낼 때는 패킷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패킷은 패킷 헤드와 보디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두 개짜리 보낼 때는 이거와 이게 합치고, 세 개짜리 연산할 때는 이 헤드와 이 보디가 합치겠죠. 그러니까 헤드는 고정이고 보디는 그 요청에 따라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탈 사이즈는 헤드와 보디가 결합된 크기, 그리고 아이디는 이 요청이 어떤 요청인지, 즉 이 부분에 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드에서는 접속된 이후에 리시브를 하고, 경기를 끊어질 때 계속 리시브를 하고요. 리시브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그 데이터가 한 번의 리시브에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두 개의 패킷이 읽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받은 데이터가 다 처리될 때까지 계속 화일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보면. 그리고 그 데이터가 헤드 정보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헤드로 포인트로 접근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패킷이 읽어지면 패킷 처리를 해야 되겠죠. 패킷 처리는 다시 여기 가서 이 부분에 이제 답변이 없으면 서버가 클라이언트 보낸 패킷이고, 이거 보면, 그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클라이언트가 보낸 건데, 클라이언트는 이것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요청을 보낼 수도 있고 이 요청을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디로 구분해서 어떤 요청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통해서.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제대로 숫자 계산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요청을 제대로 계산해서 답변을 보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코드를 분석하시고 이 부분을 만들어 주셔서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 코드는 이 영상에 같이 파일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